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애국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박정규가 계속해서 제가 도착한 지 한 6개월부터 계속해서 감시하고 또 뭐 사람까지 보내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어떻게 하고 있나, 말 조심하고 있나, 모든 것을 살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후에 한 78년도 중순쯤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한 3년이 되면 부르겠다고 그랬는데 4년이 넘었죠. 4년이 이제 된 해에 어느 날 편지가 한 장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은 얼마나 고생하느냐, 시간 있으면 한번 보겠다, 한번 한국에 나와서 만나자, 이러한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편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이 편지가 진짜 박정규가 쓴 편지인가 아닌가 제가 볼 때 그 필체가 박정규 필체예요. 왜냐하면 제가 박정규한테 그 경호 명령을 받을 때 항상 메모를 받죠. 메모의 필체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고 지 어머니께서는 뭐 노발대발 하시고요. 네가 누구 때문에 쫓겨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진짜 노동을 하고 샀는데 네가 박정기가 편지 한 장 왔다고 해서 그걸 보고 한국에 나가느냐? 못 나간다. 어머니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시죠. 너 인생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누구야? 박정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편지 한 장 보고 한번 만나겠다 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돼. 더 이상 애들이 이민 와서 이만큼 고생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한국 가서 또 다시 이민 생활을 해? 못 간다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단호히 거절하셨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언제면 한번 만나서 단판을 줘야겠다. 내가 가서 죽는 한이 때라도 한번 내 단판을 꼭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집사람께 저를 상당히 뒷받침해서 응원하고 힘을 내라고 굉장히 북돋았는데 하여간 뭐 한번 가서 보기로 결심을 했죠. 막상 나가려고 그러니까 비행기표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제 저는 저희 집안이 아버지 때부터 전부 한의사 집안이에요. 지금 서울의 상신동에 그 덕정여대 입구에 가면 오거리 한의원이라고 있죠. 한 100년 됐죠. 할아버지가 한의사를 운영하시다가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 운영하다가 막내 아들 삼촌이 돌아갔죠. 그 다음에 막내 아들 그 아들, 그러니까 저와 저 사촌 관계죠. 그 사촌 동생이 지금 한양의대 나와가지고 거기에 지금 원장으로 있죠. 그래서 삼촌한테 부탁을 했죠.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비행표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삼촌이 비행기 왕복표하고 저희 반도 호텔 투숙을 예약을 다 해서 올 수 있도록 해줬죠.
어느 날 한국에서 쫓겨온 지 4년 만에 한국을 나가게 됐죠. 나가서도 굉장히 불안했죠. 혹시 또 박정희가 아직까지도 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또 무슨 일을 저질까 굉장히 몸조심했죠. 가기 전에 되게 동기생들한테 연락을 했죠. 내 신변이 위험하니까 혹시 또 무슨 일 있으면 좀 도움 받기 위해서 연락을 했고, 공항에 도착해서 롯데 호텔이죠. 거기 들려가지고 연락을 해서 만나는 날짜를 정했죠. 그때 그 당시에 박정희는 대한체육회 회장이었었죠. 대한체육회 회장이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만나고자 하는 날에 가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쪽에서 질문 올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너무나 그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거 그걸 갖다 낱날이 무슨 저희 늘어놓기도 그렇고 그래서요. 딱 몇 마디만 하려고 결심을 하고 갔죠. 몇 마디만 하고 그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만나자는 날 제가 갔죠. 대한체육회 가니까 만나던 시간에 이제 그 시간에 들어갔더니 어서 오라고 반갑다고 하더니 박정기가 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래 양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를 때는 자기가 과거의 잘못을 내오치고 한번 나를 만나서 그래도 좋게 어떻게 헤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 같아요. 나를 직접 쳐다보지 못해요. 그렇다고 창가에서 창가 쪽으로 해서 창문을 내다보고 있더군요. 서로 간에 한 3, 4분 아무 말이 없었죠. 제가 말했죠, 먼저. 극도로 비밀을 가진, 당신이 얘기하는 극도로 비밀을 가진 이주원이가 미국에 와서 저희 대통령 집권자로서 이불짜리 노동을 밤낮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했죠. 대한민국에 당신이 얘기하는 극도로 비밀과 안보를 지닌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꼭 이렇게 해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말밖에 못했죠. 그 말하고 나니까 눈물이 나와요. 참 너무나 옛날 생각을 자꾸만 하니까 눈물이 나오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잠깐 쳐다보고 있다 돌아왔으니 저한테 한국에 나올 생각이 없느냐? 한국에서 직장을 다 준비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랬어요. 제가 단연코 거절했죠. 저는 한국에 안 나오겠다. 왜? 대통령이 불러서 나오라고 그럴 때는 무슨 직장이든지 각하가 명령하면 제가 나오겠지만 나는 그 외의 사람이 부른다고 한국에 다시 나오지 않겠다. 왜? 한국에 나와서 또 이런 저희 정착시가 없어 이렇게 이런 생활을 또 계속하는 건 난 싫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나오려면 무슨 직종이든지 저는 나와서 대통령께 충성을 바치겠다. 그 외엔 안 나오겠다. 가만히 듣고 있더군요. 한참 자꾸만 시간이 흐르니까 그러면 미국에 그대로 있을 생각이냐? 그렇다 말이야. 미국에 그대로 있겠다. 마지막 약속을 하더군요. 각하를 만나지 마세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대통령을 만나지 마세요. 그게 무서운 모양이에요. 제가 각하 만나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대통령을 만나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죠. 되돌아 나왔죠. 나와서 반도 호텔에 와서 숙소에 있으니, 롯데 호텔에서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 면회에 왔어요. 어떤 우리 5대 재벌 회사의 이사예요. 제가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저에게 대해서 어떤 직장을 하나 마련해 놓고 마련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관계되는 5대 재벌 중에 5대 재벌 회사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얘기를 해서 이주원 과장, 청와대 수행과장 이주원 과장을 뉴욕 지사장으로 내보내라. 그런 명령을 했대요. 뉴욕 지사가 그 이사들이 나간 자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갑자기 그 중요한 이사 자리인 뉴욕 지사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권자라는 이주원이 갖다 거기에 내보내라고 그러니 회사가 발칵 뒤집었대요. 그 찾아온 사람이 그 회사의 이사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사 자리 갖다 갑자기 내놓으라고 여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우리 회사 사정상 상당히 그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갑자기 이런 그런 지시가 있어서 참 너무나 당황해서 회사 내에서도 아주 뭐 간부회의를 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가 과장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그 자리만은 양보해 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예요. 저는 간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가만히 들으니까 제가 나감으로써 거기 있는 이사가 또 모가지가 달리고 또 회사가 거기에 내가 나감으로써 그 회사가 아주 혹시 나쁜 운명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통령이 수출하라고 각 저희 재벌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대통령이 수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수출을 하면서 달러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달러를 전부 미국에다 다 저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각 회사가 다 그랬답니다. 삼성, 대우, 뭐 현대 마찬가지예요. 다 그 달러가 오면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 달러를 한국 안 오고 미국에다 거의 다 거기다 저축하고 조금만 이제 달러 가져와서 재벌들이 전부 미국에다 집 사고 호화주택 사고 뭐 만들고 뭐 전부 달러 갖다 그 저희 한국에 안 가지고 미국에다 싸놓는 거예요. 그거 하는 역할이 뭐냐면 뉴욕 미국 저희 지사, 런던 지사 뭐 이런 굵직굵직한 그 나라의 그 지사장이 뭐예요. 근데 그런 자리 갖다 저를 갖다 뉴욕에다 지사장을 내보내려고 그러니 그 회사에서 발칵 뒤집어뜨립니다. 야, 이존인 사람 오면 보통 사람이 아닌데 활깍 다 뒤집히고 이제 난리 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가겠다. 남을 운영하면서 내가 너희 회사 가서 지사 자리에 앉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과장님 뭐든지 수출이나 뭐 무역이나 뭔가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힘껏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대통령이 부르지 않은 이상 여기 미국 안 들어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데리러 보냈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나를 어떻게 조금 좀 어떻게 좀 직장이라 줄까 해가지고 그 회사에다 명령을 한 모양이에요. 그 회사가 박정희와 관계가 있는 회사죠.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동기생들이 오랜만에 만났다고 4년 만에 만나니까요. 저녁이나 먹자하고 이제 저녁 먹는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만난 그 결과를 갖다 동기생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요. 이 자식이 나쁜 놈이라는 거죠. 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만에 가지고 있는데 전 미국에서 그렇게 노동하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선뜻 저희 돈이라도 내줘가지고 어떤 조그만 한국 그로서리 하더니 그로서리를 해서라도 먹고 살아라 하면 좋을 텐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관계된 회사한테 지시해가지고 이 사람은 뉴욕 지사장으로 내보내.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이거죠. 저는 돈 안 쓰겠다 이거죠. 그러나 생색을 내야겠다 이거죠. 너 잘했다고 말이야. 박정희가 가려는데 안 가는 거 잘했다고 그러면서 야 미국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저 자리 하나 만들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당시 항상 저 수출이 붐이 났기 때문에 우리 친구 하나가 도움사라는 그 기계 공작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쉐어링 머신이라고요. 그 회사에 저를 부사장으로 저를 갖다가 저희 갈 수 있도록 저희끼리 의논해가지고 부사장 직함을 주고 저 서울에 남게끔 그렇게 마련을 해줬죠. 그래서 저는 동생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계약이 다 법적으로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서 돈, 그 100만 원이 1000불밖에 더 돼요. 100만 원이라도 해서 저희 미국에 보내고, 그 다음에 너는 아빠도 하나 구해줄 테니까 거기서 있으면서 숙식하면서 여기서 서울에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것도 가져오고 또 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날 이제 며칠 있다가 미국을 일단 들어왔죠. 미국을 들어온 다음에 이제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내갈 생각을 가지고 저희 미국으로 들어왔죠. 자기간에는 박정희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심을 쓰려고 자기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 얘기해서 그, 그 회사의 노란자 자리를 갖다가 나를 내보내라고 그걸 지시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승낙을 가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렇게 사람이 말이지 내 거는 주기 싫고 남의 거 이용해서 자기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있던 또 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